네. 앞쪽에 먼저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이우규라고 합니다. 저희 이야기하면서 또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선생님들께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학교의 모든 일들을 다 혁신 사업을 하시면서 알게 되시고 다른 어느 부서보다 이제 전문가가 되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좀 앞으로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그 인력 채용 관련해서 1주기와 2주기 이제 사업을 넘어갈 때 지금 각 학교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계약 직원이나 여러 인력으로 채용이 되어 계실 텐데, 그분들의 계약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분절이 되는지 아니면 전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그 결정이 최대한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Q&A, 연구재단 Q&A에서 연구재단에서 답변을 남겨주시는데, 답변을 보면 이제 뭐 유선으로 안내 드렸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뭐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라든지 이런 답변들이 많아서 사실 Q&A를 많이 참고를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서 참고를 하면 좋을 텐데, 다음 사업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답변이 올라와서 많은 대학들의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표 앞서 해주신 만큼 다들 또 공감하시는지 많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는데요. 여기에 의견을 더해 주시거나 아니면 좀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자유롭게 손 들어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쪽 앞쪽 테이블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양대학교에서 온 강현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143개교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을 해본 사람만이 사업의 고통을 아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마 제일 고통스러우신 시기 아닌가 싶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비 지출에 대한, 그리고 타 부서와의 마찰과 뭐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또 풀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저 이렇게 해서 함께 했던 것 같은데요. 앞서 말한 선생님들에 대한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은 아마 모든 대학이 같은 공유, 그리고 같은 고통, 지금 계약직 선생님들과 또 이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에 있으셔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저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결국 가장 큰 거는 돈, 그리고 사람, 그리고 환경인 것 같습니다. 돈은 지원해주는 재정이 얼마나 적재적소로 올 수 있게 해주냐라는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2주기에 대한 얘기에서 저희 테이블에서 나왔던 얘기는 인건비에서 15% 혹은 20%에 대한 제한이 걸린 부분, 이게 왜 제한이 걸려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하나 찍고 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돈이 그렇게 됐는데 사람에 대한 부분은 앞서 다른 대학에서 말씀해 주셨던 같은 내용입니다. 계약직 선생님들의 채용 시기에 대한 부분이 좀 걸리고, 2월이면 모든 사업이 종료를 하면서 마감하는 순간에 선생님들이 퇴사를 하시는 문제가 생기면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나중에 감사든 혹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라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돈, 사람, 마지막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업에 있어서 환경은 뭘까라고 하면 처음에 사업 기본 계획을 내세울 때 꼭 환경은 조직을 구성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2주기에 대한 내용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혁신운영위원회 등등의 어떤 기타 그 조직들이 사실 저희 143개교 내에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한데 그런 명칭들을 자꾸 따오게 만들다 보니까 조직 위에 조직이 생기고, 조직이 아닌데도 조직처럼 보여지는 또 그런 서류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 꼭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평가에 대한 문제가 얽혀 있긴 하겠지만, 평가위원 구성을 할 때 정말 대학을 잘 아는 분들이 오셔서 하신다면 그 대학의 속내에서 기능을 우선시해야지 조직의 명칭을 우선시하는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가졌습니다.
모두 어쨌든 3년간 뭐 고생하셨고요. 저희 테이블부터 해서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 팀장님들도 계시고 실무자 선생님들 오신 것 같은데 2주기 혁신에서도 다 같이 웃으면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종합적으로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들을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또 의견을 보태시거나 아니면 또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시면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신대학교 그 실무총괄을 맡고 있는 이육수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 인력 때문에 다들 고민하시고 계신 것 같고 저희 대학에서도 전담 인력 관련해서 다른 대학에 조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의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에서는 전담 인력에 대해서 채용을 연계해라는 어떤 가이드를 제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즉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력 중에 뭐 20, 30%는 정규직 채용을 전환을 하는 것을 평가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계속 취창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말 중에는 뭐 사회복지사는 복지가 없고 직업 상담사는 직업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전담 인력들이 창업도 고려하고 뭐 취업을 이렇게 장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담 인력들은 지금 또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현실에 지금 놓여 있으니까 향후에 2주기 대학신지원 사업에서는 이러한 점을 좀 반영해서 뭐 각 대학마다 상황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가이드할 때 또는 총괄협의회에서 이거를 건의해서 전담 인력에 대해서 한 10% 내지 20% 정도는 뭐 정규직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계획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어떤 고용 승계에 대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가 있었으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해서 건의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쪽 뒤편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의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말 제가 직접 체험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치경원에서 근무할 때 똑같이 대학 일자리센터 사업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걸 권고안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채용을 연계한 대학에 대해서 연속 사업이 갔었던 게 실제 있었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 혁신지원 사업이 2주기가 지금처럼 별개 사업으로 가고 별개 채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근로기준법과 계약직 보호법에 대한 위반 때문에 저희는 별도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채용 절차법에도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하셨던 분이 다시 그 사업을 지원했을 때 공개 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란 직원을 채용하고 싶을 텐데 각 대학은 저희는 그렇게 채용하고 싶고요. 그러면 그 공개 채용에 지원한 사람들은 채용 절차법상 들러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지금 시스템상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이런 정부 부처 사업이 실제 이렇게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좀 꼭 반드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테이블에서 나왔던 의견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전문대학 그 혁신지원 사업 쪽에서는 각 대학마다 정량 점수를 각 대학에 안내해주고 있는데 대학 혁신지원 사업에서는 각 대학의 점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무 입장에서는 편람표에 분명 각 분야별로 점수표가 있는데 우리 대학이 몇 점을 받았는지 어느 분야가 부족했는지를 정량적으로 알 수는 없고 정상적인 평가 부분만 보기 때문에 정확히 연차 평가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반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재단에서 2주기 때는 반드시 각 대학의 점수를 정량별 편람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을 꼭 안내하셔서 각 대학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개선 사항이나 건의 사항 있으시면 저쪽 테이블에 손 들고 계시는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계양대학교에서 온 최영진이라고 합니다. 다들 그 1주기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코로나와 함께 진행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테이블에서 지금 논의된 사항은 사실 이제 크게 봐서 인건비 상한이 15%라고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규모에 따라 이 인건비 상한이 크게 관계없는 학교도 있고 학교 규모가 학생 재학생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계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과는 조금 다른 특수 목적 대학입니다. 그래서 학교 규모가 재학생 규모가 한 6,500명 정도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포뮬라나 그 예산을 배분할 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건비로 이제 들어가는 그 상한 15%를 적용을 하면 사업 수행이 굉장히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불경에 계시는 같은 테이블에 계시는 다른 대학 규모가 있는 대학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대학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인건비 하는 일은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또 해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특성상 교육행정보다는 또 직원들이 기술적으로 또 해양수산이나 기술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인력들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지 않나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 주신 대학들과 좀 유사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 신규로 이 사업을 사업 2주기 사업에서 인력을 신규 채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또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야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학교에 쌓아져 있던 그 지식이라든가 정보들이 또 한번 와해가 되는 이런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교육부에서 조금 한국연구재단과 중앙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현장에서 고충을 또 같이 공감의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또 테이블에서 발표하실 것은 없으신가요? 네, 저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육대학교의 김재현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좀 불만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그 실무자 워크숍에 왔는데 이제 실무자들에게 2주기 사업 방향에 대한 안내도 없고 아예 섹션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실무자들이 이것을 알고 같이 협의하고 가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치우친 감이 있어서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2주기 사업을 운영해야 될 대부분의 실무자들인데 2주기 사업에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1주기와 달라졌는지 그리고 2주기 사업할 때는 1주기하고 다르게 운영한 부분 인건비가 큰 게 아니고 다른 사업 운영에 대한 것도 좀 저희가 알아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안내도 없고 저희가 질의할 시간도 없고 또 내일 그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간 여건상도 맞지 않게 이렇게 일정을 계획하시는 게 대학들은 그냥 뭐 아무 의견 없이 그냥 오라는 얘기인지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일정이나 이런 게 자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예전에 정 안 되면 그 줌으로라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재단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기 전에라도 한번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워크숍 진행에 대한 부분에 또 개선 사항에 대한 부분에 또 건의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또 이런 그 워크숍 준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과 의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테이블에서 의견이나 아니면 애로사항을 공유해 주실 분은 없으신가요? 네, 대구 경북권역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예, 대구 경북권에서 왔습니다. 계명대학교 교육신팀장 김정웅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했던 공청회도 한번 참석해 봤었고 해서 여러 가지 좀 계약 직원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온 그런 상황이 있어서 관련 내용 몇 가지 좀 먼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공유하려고 마이크를 좀 잡았습니다. 아마 저희 대학도 그런 좀 의견이 있어서 15% 상한이 이번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원래 일주기 할 때는 야 15% 이게 뭐 여러 가지 인건비 상한선도 없고 해서 상당히 좀 자유롭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2주기에 15% 상한선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15%가 나왔는지 물어보니까 교육부 그 재정과장님이 평균을 내보니까 11%였더라. 그래서 자기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일주기 때는 아무래도 인센티브라든지 성과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 교직원들한테 주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이걸 집행 불가 항목을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이걸 한정 없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15%가 적당하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5%에 대한 것들이 충청권 지금 공청회했고 대구 경북 강원권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이거는 분명히 재고해 보겠다. 그래서 대학 특성에 맞게끔 자기들이 다시 요 사안은 변경할 것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좀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기존에 1주기 때 했던 인력들을 2주기 때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어떻게 고용을 또 승계를 할 것이냐, 대접을 또 그렇게 해줘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좀 고민을 하고 뭐 대학 자율적으로 하라고 연구재단에 온 공문은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고용노동부의 여러 가지 그 근로기준법상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마 다 똑같이 고민하는 부분일 겁니다. 인사팀에서는 항상 야, 그 걔들이 가서 고발하면 어떡하냐. 항상 이런 걸로 실무부서의 어떤 애로점을 그냥 다 커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들었을 땐 저희도 할 말은 없지만은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총괄협의회에서 좀 건의를 하고 또 연구재단이나 교육부에서 좀 이런 마찰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뭐 제도를 좀 강제 조항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를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1주기 때 분명히 그분들이 쌓아놓은 노하우가 있고 우리는 2주기 때 일을 하려면은 그분들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문제없이 승계할 수 있도록 좀 총괄 협의회 차원에서 좀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어저께 그 각 대학의 처장님들과 사업단장님들 워크숍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교육부의 사무관님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을 한 2시간 가까이 가졌었는데요. 그때도 그 교육부 담당자들이 이제 재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도 여러분의 어떤 실무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나와줘야지 또 이런 재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여러분의 그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의견 주실 분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또 손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네, 한 테이블 더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발표하신 분들 의견 외에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에서 온 이베넬이라고 합니다.
이미 2주기 인건비 관련해서는 모든 대학이 지금 다 교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건비 부분 말고 다른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테이블에서는 연구재단의 좀 요청 사항으로 한 가지를 꼽았었는데요. 저희가 혁신지원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연구재단에서 안내 사항이 좀 그 정보가 전달 조금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각 대학에서 물론 구매팀에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저희 운영팀들에서는 그 내용을 숙지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놓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게 되면 나중에 뭐 저희 감사 그 정밀 점검을 받았을 때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뭐 법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려줬다면 추후에 저희가 이제 발생될 문제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저희가 이번에 기자재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기자재 관련해서 12월 말까지 처음에 안내를 했을 때 12월 말까지 집행을 다 마무리하라라고 왔습니다. 기자재나 뭐 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입찰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기자재 같은 경우 1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뭐 그 전에 연구재단의 승인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절차가 많이 복잡하고 시기도 길어집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그 안내가 와서 그 기한이 제한되다 보니까 대학마다 좀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도 가지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크게 잡는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먼저 그 대학들에게 안내를 먼저 해주는 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연구재단에서 관리함에 있어서도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을 나눴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정리해서 관계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